은퇴하면 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지출의 정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데 지출은 당연히 줄겠지. 출퇴근 안 하고 애들 교육비도 끝났으니 돈 쓸 일이 없겠지.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면요. 이상하게도 통장 잔고가 생각만큼 줄지 않게 하니 오히려 더 빨리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일을 그만뒀고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왜 그대로거나 더 늘어날까요? 은퇴는 돈을 덜 쓰는 시기라기보다 돈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이 많았다면 은퇴 후에는 삶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쓰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도 줄겠지라고 가정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1. 시간은 늘어나고 소비 기회도 늘어난다. 은퇴 전에는 하루 대부분이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하루가 끝나죠.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주 많이요.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 기회도 늘어납니다. 카페에 가고 여행을 가고 취미를 시작하고 모임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생각보다 큰 지출이 됩니다. 사례 1 여행이 일상이 된 60대 부부. 김 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시간도 많은데 다녀보자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여행, 그 다음엔 동남아, 그리고 장기 체류까지. 문제는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면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항공권, 숙박비, 식비, 보험, 쇼핑 한 달 생활비보다 여행 한 번이 더 비싸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일할 때는 돈은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시간은 있는데 돈이 더 빨리 나가요. 은퇴 후 여행은 삶의 큰 즐거움이지만 계획 없이 늘어나면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2. 건강 관련 지출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비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기검진, 약가, 치료비, 보험료 등 건강 관련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면 체감이 큽니다. 건강은 돈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례 2 예상보다 커진 의료비. 이 씨는 은퇴 전 우리는 건강하니까 병원비는 많이 안 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년 사이에 남편은 무릎 수술을, 아내는 치과 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수술비 자체보다도 이후의 재활, 약가, 보조기구, 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 한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 관리비가 계속 나가요. 건강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더라고요. 은퇴 준비에서 의료비를 과소평가하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빨라집니다. 3. 자녀 지원과 인간관계 비용.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 지원, 손주 돌봄,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각종 경조사까지. 은퇴 후에도 가족 관련 지출은 계속됩니다. 사례 3 끝나지 않는 자녀 지원.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딱 맞춰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결혼 자금 일부 지원, 둘째는 취업 준비 기간 생활비 지원, 그리고 손주 돌봄을 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까지. 본인은 조금씩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부모 역할은 은퇴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친구 모임, 동호회,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인간관계 유지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 정리해보면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많아져서 소비 기회가 늘어난다. 건강 관련 비용이 꾸준히 증가한다. 가족과 인간관계 지출이 계속된다. 이제 즐기자라는 심리가 소비를 자극한다. 은퇴는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소비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을까가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쓸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필요한 관점.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줄어도 여가비는 늘어난다. 큰 지출보다 작은 반복 지출이 더 무섭다. 의료비는 뒤로 갈수록 커진다. 자녀 지원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삶의 만족을 위해 쓰는 돈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상 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덜 쓰는 시기라기보다 다른 곳에 쓰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액을 늘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에 얼마가 필요한지, 이걸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을 가고 싶고, 건강을 지키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소비의 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소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지출은 단순히 통제력이 부족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실제로 돈이 모자라지 않는 은퇴가 될까?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통계와 행동과학, 그리고 재무학에서 이미 검증된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지출이 초기 증가, 중기 안정, 말기 증가하는 이유. 재무 설계 분야에서는 은퇴 후 지출 패턴을 보통 3단계로 설명합니다. 은퇴 직후 지출 증가, 중간 시기 지출 안정, 고령 시기 의료비 중심으로 재증가.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활동성이 높습니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활동기액티브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직장에서 벗어나면 보상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취감이 줄어들면서 뇌는 새로운 보상을 찾습니다. 여행, 소비, 취미 활동이 그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은퇴 초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다가 70대 전후가 되면 활동량이 줄고 지출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80대에 가까워지면 의료비가 다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은퇴 후 지출은 직선이 아니라 U자형 곡선입니다. 초기에 올라갔다가 안정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은퇴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줄지? 초반 지출 증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은 시간이 많아지면 돈을 더 쓴다는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여유 증가, 소비 증가입니다. 직장인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은퇴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은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선택이 많아지면 소비도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실험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음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계획되지 않은 소비 증가, 소액 반복 소비 증가. 예를 들어 카페 6,000원, 모임 3만원, 취미 5만원. 이런 지출은 한번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 지출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비 둔감화라고 합니다.
사람은 1회 100만 원 지출은 크게 느끼지만 5만 원 20번은 작게 느낍니다. 그런데 총액은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3.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 기간이 길어진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준비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2530년입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 수명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수입 기간은 30년, 지출 기간은 30년 이상. 과거에는 1. 30년 은퇴 10년, 지금은 1. 30년 은퇴 30년. 즉 같은 기간 동안 벌어서 더 긴 기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지출이 조금만 많아져도 재정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입니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대까지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90세까지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평균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낙관 편향이라고 합니다. 4.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 은퇴 후 지출을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현재 금액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후 물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3% 물가 상승이면 24년 후 물가는 약 2배입니다. 지금 200만 원 생활비, 2025년 후 400만 원 수준. 특히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일반 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건강 관련 비용은 기술 발전으로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아진다. 비용 선택지도 많아진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은 단순히 현재 기준이 아니라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5. 그래서 준비는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은퇴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출 구조가 어떻게 변할까? 은퇴 준비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고정비 통제, 주거비, 보험료, 정기 지출. 이건 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고정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이 변동비 설계, 여행, 취미, 모임. 이건 아예 줄이기보다 연간 예산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3. 의료비 대비, 건강관리, 보험, 비상자금. 이건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충격은 의료비에서 옵니다. 6. 실제로 안정적인 은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재무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재정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한다. 초기 5년을 보수적으로 보낸다. 고정비를 낮춘다.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해둔다. 취미 예산을 정한다. 특히 은퇴 후 첫 5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소비 패턴이 결정됩니다. 초반에 과도하게 쓰면 그 패턴이 계속 유지됩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걸 초기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 증가, 소비 증가, 활동기 지출 증가, 의료비 증가, 장수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얼마 모을까보다 어떻게 쓸까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건 돈을 너무 많이 써서보다 너무 불안해서 못 써본 것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반에 계획 없이 쓰다가 후반에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절제가 아니라 설계된 소비입니다. 은퇴는 돈을 아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은퇴 후 2030년 삶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